안녕하세요, 안미호입니다. 여태까지 제 채널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오버쿡된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오버쿡인 고기를 넘어선 오버쿡의 끝판왕 찜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갈비찜 같은 거 하셨을 때 고기가 질긴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양념이 맛있더라도 고기가 질기면 먹고 싶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찜 고기가 왜 부드러운지 혹은 왜 부드러워야 하는지, 찜 요리를 하실 때 흔히 많이들 하시는 실수를 이야기해드리고 완벽한 부드러움 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요리 레시피 백날 따라해도 원리를 모르면 재현할 수가 없다고요.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찜 요리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에서 찜이란 고기나 생선 이런 단백질류의 음식을 오랜 시간 끓이면서 부드러워지게 만들고 국물도 점성이 있는 요리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브레이징이라는 테크닉에 가까운데요. 찜에 쓰이는 주 재료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가 많이 쓰입니다. 찜에 적합한 재료는 지방이 많은 재료보다 지방기가 없는 재료가 더 좋습니다. 갈비찜을 하실 때도 굳이 마블링이 많은 비싼 고기보단 마블링이 적은 저가 고기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고기의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기가 근육 혹은 단백질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건 근육의 조직인데요. 근육은 다핵 세포인 근섬유, 머슬 파이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섬유는 근내막, 엔도미시움이라는 아주 얇고 미세한 그물 섬유와 섬유모 세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내막, 엔도미시움에는 많은 양의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콜라겐이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폴리펩타이드 세 분자가 서로 삼중 나선으로 꼬인 밧줄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는 콜라겐이라고 부릅니다. 이 콜라겐에 충분한 수분과 열을 가하면 이 밧줄 같은 형태가 풀리면서 젤라틴으로 변형을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수분과 열을 가하면 음식에 굉장히 질긴 식감을 줍니다. 그래서 지방이 없는 고기를 잘못 구우면 질긴 식감을 나타내죠. 지방은 열만 있어도 녹지만 콜라겐은 열과 수분이 둘 다 있어야지만 젤라틴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방기가 있는 고기는 그릴 혹은 구워 먹는 거에 적합한 것이고 지방이 없는 고기는 찜 요리에 더 적합한 것이죠. 또 지방이 없는 고기가 찜 요리에 적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이 없는 고기는 만약에 같은 무게의 고기고 지방이 없다는 거는 지방이 있는 고기보다 근내막이 많다는 걸 뜻하고 근내막에는 콜라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되면서 음식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음식의 소스는 점성기가 생기며 먹었을 때 입안에 고급스러운 텍스처를 가져오는 식감을 자랑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욕심을 부려 비싼 고기를 하면 맛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사용해서 찜 요리를 하셨다면 근내막이 부족하고 젤라틴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소스의 점성이 부족하여 묽을 수도 있고 마블링에서 나오는 지방 때문에 소스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방기가 많은 고기를 사용하시면 근내막 속에 있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되기보다는 지방이 녹으면서 소스 위에 뜨는데 그러면 드셨을 때 소스에서 젤라틴이 주는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식감보다는 기름기가 더 많이 있기에 입에서 느끼합니다. 주방 말 중에 lazy man's braise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찜요리라고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마블링이 많은 좋은 고기를 쓰면서 최대한 빠르게 부드럽게 만든 후 기름을 걷어내는 방식을 뜻하는데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정말 브레이징, 찜 요리의 정석인 금섬유가 많은 질긴 고기를 가지고 부드러울 때까지 오랜 시간 조리를 하며 콜라겐을 젤라틴으로 변질시켜 만들어진 요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한번 정성스럽게 만든 찜 요리를 드시면 그 고급진 소스와 촉촉하며 부드러운 고기 식감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갈비찜을 하셨을 때 혹시 기름이 동동 뜨거나 드셨을 때 느끼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이 문제는 단순히 욕심을 부리시지 않고 그냥 비싼 고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약간 그냥 백파이어 된 기분이에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되어 맛있는 소스와 고기가 연해지는 것을 설명드렸으니 정확히 얼마나 어느 정도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되는 연구 결과를 보면 최소 섭씨로 65도, 화씨로 150도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나옵니다. 걸리는 시간은 고기의 크기와 표면적에 따라 다르다 보니 요리하시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졌는지 20분에서 30분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65도 이상에서 변형이 되니 콜라겐이 젤라틴을 녹을 때까지 그냥 팔팔 끓이면 되겠네? 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처음에 인트로 때 찜 요리가 제가 오버쿡된 고기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정확히 말하면 찜 요리에서도 오버쿡과 오버쿡이 안 된 요리가 있습니다. 펄펄 끓이는 소스 안에서 졸여진 고기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조리되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되지도 않을 뿐더러 단백질이 너무 높은 온도까지 열을 받으면 식감이 굉장히 질겨집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이 되는 65도를 넘기며 충분히 변형이 될 수 있는 시간 동안 조리를 하되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콜라겐의 폴리펩타이드 분자가 풀리면서 젤라틴으로 변형되어 부드러워진다기보단 단백질 때문에 더 질겨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드러운 찜은 스토브탑 위에서 하는 것보다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오븐 속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스토브 위에서 하더라도 펄펄 끓이면서 조린다는 생각보다는 끓기 전 단계 시머링 단계를 유지해주면서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될 때까지 요리해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시머링이란 액체가 끓기 전 온도, 끓기 전 기포가 올라오는 상황을 뜻합니다. 즉, 액체를 증발시키면서 끓을 때 냄비 속에서 일어나는 액체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킨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기 단백질 안에 있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이 되면서 고기가 연해지는 건 맞지만 단백질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된다면 수분을 잃고 질겨지니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되는 온도는 넘기되 단백질이 너무 질겨지지 않고 수분을 잃지 않는 선에서 요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찜 요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찜 요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그냥 소스를 조리면 되겠지 하면서 강불에 짧은 시간 동안 요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연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오랜 시간 조리를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필요한 양보다 물을 더 많이 넣으셔서 그냥 펄펄 끓이면서 졸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백질이 너무 고온에서 요리가 되기 때문에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이 되어 부드러운 식감을 가져오는 것보다 질겨지는 단백질 때문에 고기가 연해지지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만약에 오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액체를 한번 끓는 점까지 끌어올리신 다음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오븐 속에서는 물의 온도를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미지근한 물에 고기가 그냥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찜 요리를 하실 땐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요리를 하시고 지방기가 있는 부위보다는 콜라겐이 더 많이 함유된 고기를 사용하시고 젤라틴으로 변형되는 65도를 넘어서 조리를 하되 물이 끓는 전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로 조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븐을 사용하셔서 찜 요리를 하실 때는 화씨로 250도에서 300도, 섭씨로는 120도에서 150도 사이에서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수비드의 원리도 조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비드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 한번 만들겠습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하여튼 오늘도 여기까지.